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퍼스널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입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도움을 드린 정보일 뿐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은 아니니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정보를 제공해 줌에 있어서 저는 유사투자 자문업자 아니기 때문에 비용 지불은 1원도 발생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해당 방송국 채널 본방송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시지만 준비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들 혹은 매끄럽게 전달되지 못했던 내용들을 제 개인 유튜브답게 사실적으로 전해드리려고 이 영상을 제작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증권TV에서 2차전지에 대한 녹화를 진행할 건데 바로 여기입니다. 2차전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투심이 많이 좀 아직 회복이 좀 덜 되셨나 봐요. 그래서 악플이 꽤 달렸었는데 이 악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악플을 다 이렇게 화면에 띄워드리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그 악플을 쓰신 분들께서 좀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악플에 대한 내용만 제가 읽어 드릴 거니까 악플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증권TV 가셔가지고 제가 출연한 영상을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목소리가 참 좋아요. 입술이 예뻐요. 우리 입술이 예쁜 전문가님 근데 해석이 엄청 예리하고 날카롭네요 라고 주셨는데 거기에 악플이 달렸더라고요. 다 틀렸다고요. 다 틀렸다고 스스로 분석해서 투자할 실력이 있어. 이게 맞는 말이죠. 저는 시장에서 나오는 정보, 그 다음에 제가 수집한 정보, 그를 분석을 해서 이 종목이 어떻게 평가를 받아야 하고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러한 거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답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 틀린 건 아니죠. 이 기업에 대한 밸류 평가는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이 상방으로 가냐 하방으로 가냐 이런 부분들 저는 대부분 다 맞췄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도 그렇고 한국증권TV에서 제가 녹화한 제가 출연 영상을 보신 다음에 제가 탑픽으로 꼽은 종목들을 잘 보세요. 제가 탑픽으로 꼽은 종목들은 거의 10종목 중에 9종목이 수익이 났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분께서 또 이런 이야기 하셨더라고요. 2차 전지가 적자가 계속된다고 이 부분은 저는 헤드라인을 읽은 거죠. 이 뉴스에 대한 헤드라인을 읽은 건데 삼성 빼고 거의 흑전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성 SDI는 적자가 지수될 건데 LG에너지솔루션은 흑자인데 이 AMPC 덕분에 흑자가 된 거니까 확실하게 본연 자신만의 기술력을 가지고 흑자로 절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다 틀렸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보다는 차라리 이분은 비판이다. 다 틀렸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거의 뭐 제가 대꾸할 가치도 없는 비난이죠. 비난인데 요 분은 비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분께서는 올해 흑자 확대가 얼마가 되느냐가 문제다라고 보셨는데 흑자 확대가 크게 될지는 저는 좀 지금 당장은 의문인데 이 부분들은 꾸준하게 뉴스 팔로우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들 보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 부분들은 기대감을 주는 부분입니다. 일단 우리가 전기차가 상용화된 지가 거의 4년이 넘었기 때문에 전기차 같은 경우 보통 5년 정도 타고 나면 배터리를 바꿔야 될 시기가 올 건데 배터리 가격이 상당히 비싸죠. 그래서 이 전기차 오너분들께서 자신이 최초에 구매를 해가지고 타고 있는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를 교체하려고 할 때 그에 따라 지출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전기차에 대한 평가가 좀 갈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제 주변에 전기차 오너가 몇 명 되시는데 일단은 전기차 오너분들은 조용하고 출력이 좋은 것은 마음에 들지만 그다음에 뭐 유지비가 많이 안 드는 것은 좋지만 좀 주행거리가 짧다. 그다음에 최초 구매 비용이 조금 많이 든다. 보조금이 자기가 살 때 사기 전에 엄청 줬거든요. 근데 이 보조금을 주기 위한 예산이 소진이 되면서 전기차를 꽤나 비싸게 좀 주고 샀기 때문에 전기차를 초기에 살 때 조금 비싸게 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그래서 배터리 교체 가격 한 1,000원만 할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맞다 라고 해서 좀 무릎을 그런 치는 오너분들이 좀 몇 분 계셨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 대한 업황에 대한 이 방향성은 앞으로 한 1, 2년 내에 좀 갈릴 것 같다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로봇이 상용화 될 거기 때문에 로봇에는 또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된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3년간 조정을 겪었지만 그래도 이 로봇과 ESS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역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삼성 SDI가 가장 좀 선방에 있을 거다, 전방에 있을 거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017년 휴머노이드 로봇용 전고체를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SK온 같은 경우는 2029년,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은 자신들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생산 양산 시점을 다시 좀 시점을 바꿔서 또 발표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리튬 가격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현재 키로당 이제 35달러 넘어가면서 거의 2년 동안 기록했던 박스권을 돌파해서 추가 상승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리튬을 사서 보관해서, 보통 리튬 보관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한다고 해요. 리튬을 한 2주 한 달 정도 보유하기 때문에 2주 근방에 산 리튬 가격들이 평가 가치가 재평가됐을 때 관련 종목들이 실제 굉장히 좀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 리튬 가격이 전월 대비해서는 4% 오른 가격이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리튬 원재재 가격이 상당히 좀 상승했다. 근데 이 리튬 가격이 오른 것이 전가가 잘 될지는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전기차를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들한테는 전이가 잘 안 되겠죠. 지금도 양극재나 이제 완성 배터리 셀 기업들이 이익도 이제 막 내고 있고, 모든 기업들이 다 이제 흑자로 전환됐을 때 그때야 조금 이익률을 체크를 하면서 이익률이 높아지면은 전가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이익률이 3%를 넘지 못했을 때는 우리의 예상대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가를 잘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그럴 때는 이 로봇을 생산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과연 이 전기차 배터리를 얼마나 비싸게 사주고 이 로봇이 비싸게 팔 건데, 이 소비자들이 로봇을 얼마 비싸게 사줄까,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이 부분도 저는 계속 체크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중국산 ESS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낙수 효과를 얻을 거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꾸준하게 지금도 이렇게 1주 반이 넘은 시점에서 이 관련 뉴스를 체크를 해봤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났더라고요. 일단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는 배터리, 그 다음에 미국의 ESS, 이제 미국의 데이터 센터나 발전소에 들어가는 ESS가 이렇게 중국산을 배제를 하면은, 중국산 ESS를 배제를 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낙수효과를 얻을 거거든요. 근데 이미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있는 ESS에 중국산이 거의 70%가 넘게 들어갑니다.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요. 70%가 넘게 들어가고 있는데 대체가 되는 것은 좋은데, 안타깝게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ESS를 대체를 하더라도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만들고 있는 배터리에도 중국산 리튬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국에서 중국산 ES를 배제할 것인가, 그러면 중국산 리튬이 들어간 배터리도 배제할 것인가, 이 부분은 체크해야 됩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중국산 리튬이 들어간 ESS도 배제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버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도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중국산 ESS만 우리가 거절하고 중국산 리튬은 거절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해 보도록 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만약에 이게 미국이 중국산 리튬도 받아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확실하게 우리가 그 중국산 ESS의 자리를 대체하면서 정말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7년이나 2028년은 매출액이 200조 가까이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매출이 200조가 나오는 것은 나올 수 있는데 과연 흑자로 전환될 것인가, 이 부분들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가장 말이 많았죠. 악플을 달아주신 분이 악플을 달아주시게 된 계기입니다. 혹시라도 그 악플을 달아주신 분이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고 했을 때는 한번 이 뉴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삼성 SDI는 적자일 것이고, 그 다음에 LG에너지솔은 흑자일 것이고, SK온은 적자일 것이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주랑 뭐 코스모 신소재 이런 기업들 흑자일 거지만, 포스코 퓨처엠과 LNF는 적자일 가능성도 있고 흑자일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것들은 다 더했을 때는 적자가 나올 것 같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렸어요. 근데 2차 전지가 적자가 계속된다고? 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제 말이 맞죠? 2차 전지 전반에서 적자가 나올 건데 종목별로 흑자가 나오는 종목들 있는데 이 종목들이 흑자가 나오고 흑자폭이 커질 수 있는 포텐셜은 전고체 배터리, 로봇이 잘 팔린다든가 혹은 미국에서 IR 이제 어떤 IR 정책 같은 경우는 감소를 했지만 AMPC 같은 경우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AMPC가 확장됐을 때는 그 AMPC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관련 기업들은 좀 흑자폭이 클 수 있다. 이런 평가를 갖고 있는 것이니까 이 분과의 저의 싸움은 앞으로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좀 논외로 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같은 경우만 기적 분석 좀 해보도록 할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기적 분석부터 좀 해보도록 할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매수하기 좀 적합한 것 같아요. 제가 2차전지 완성 세일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수익 이상의 관점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매수하기 좋은 위치로 보인다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분할 매수를 잘 하셔가지고 한 2주 이상 보유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관 순매도 쭉 이어지다가 오늘은 기관 순매수 이어지고 있죠. 기관 순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 순매수 금액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 매도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하는 반면에 매수는 굉장히 천천히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영상을 시청하실 구독자분들께서는 LG 에너지솔루션을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하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아니 그러면 LG 에너지솔루션이 언제 맥점 잡고 언제 빠르게 올라가나요?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를 주셔가지고 저랑 같이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매수를 3개월 이상 넘게 했을 때 그때 저랑 같이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 비해서는 추세가 괜찮은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수급도에 굉장히 닮았죠. 수급도에 굉장히 닮았습니다. 물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보다는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매도에 비해서 매수 비중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비해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덕분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다르게 박스권 하단부로 다시 내려오지 않고 박스권 중단부에서 21선 이탈 없이 반등하는 모습이다. 근데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삼성 SDI 조금 매매 관점을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리포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자가 좀 지속이 될 것이고 전고체 배터리는 성장성에 베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성 실적으로 빠르게 이어지지 못했을 그런 가능성에는 단기적인 차익실이 빠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다.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유익했다라고 판단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부가적인 정보나 지령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주석에 올라온 오픈 카톡방 링크나 영상 말미 우측 카드에 나오는 QR코드를 통해서 오픈 채팅방에 문의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을 못 찾겠거나 폰이 하나밖에 없어서 QR코드를 못 찍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손녀로 혹은 퍼플리손 팀장을 검색하시면 제 얼굴이 달린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거기로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 정보를 제공해드림에 있어서 저는 유사투자 자문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 지불은 1원도 발생하지 않음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투자 정보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